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론 매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굉장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도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혼돈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총선 실패 혹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후 의회의 견제를 조금 무마 혹은 의회의 견제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 했던 자유우파들의 좌절이 지금 현재 총선 분석이란 이름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외부 탓을 하는 거예요. 외부 탓. 부정선거다. 두 번째로는 내부 총질입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예전부터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내부 총질. 이 두 가지가 다 아무 근거 없는 한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한풀이 쉽게 말하면 외부 탓인 부정선거론, 내부 탓인 내부 총질, 뭐 쉽게 말하면 자아비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어젠다, 자유우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정책, 전략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한풀이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식상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실패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검사적인 인식, 즉 네거티브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이라든가 자아비판 그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어떤 긍정적인 자유우파라든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발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정선거라는 근거가 희박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로 보면은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로 드러나서 논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어찌 부정선거 지금 이것뿐이겠습니까? 우연히 그 강가에 갔는데 차돌이 5개 연달아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차돌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처럼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논리적인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네거티브에서 자유우파들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 총선 분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오로지 국민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은 국가 발전이라든가 국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재명이 범죄자다, 뭐 구속시켜야 된다, 이것만을 주구장창 외쳤고, 자유시민들도 주구장창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범죄자가 어떻게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나?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는 당신네들한테 시간을 주고 대통령도 뽑아주지 않느냐. 그런데도 못 잡아놓고 있는 거를 왜 국민들 탓을 하고 이재명 탓을 하느냐. 너무 식상한 거예요. 장기간. 지금 자유우파의 부정선거는 지난 총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벌써 이미 5년째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자유우파에 식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우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은 자유우파에 대한 원칙, 원론, 그리고 대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전략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 혹은 권력투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칙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한다 할까요?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유튜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은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서 그들의 지금 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정당 혹은 시민단체들이 힘이 우리의 원칙론에 어긋난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대한정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그런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공학이라든가 혹은 권력 다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우파가 가야 할 원칙, 원론, 정책 대안,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외부적인 한풀이 부정선거, 내부적인 한풀이 내부 총질, 이런 네거티브에서 벗어난 자유우파들의 실천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우파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국가, 정권, 정부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관리라는 차원에서의 내각을 말합니다. 내각.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건가를 집행하는 정부입니다. 그 위에 조금 개념으로서 정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권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에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정부가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국회와 정부가 갈등할 수 있고 또 사법부와 정부가 갈등할 수 있고 또 국민과 정부 간에 오해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의 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부로서 관리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수만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경찰력, 검사, 검찰, 그리고 군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 국민들을 관리하는, 국가를 관리하는 내각 혹은 정부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권입니다. 그럼 국가라 하는 그는 이 정권과 정부는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국가는 여당과 야당, 그 정부를 관리하는 정권과 야당까지도 포함하고 국회까지를 포함합니다. 반대 세력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북두 시민혁명군은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선거가 전부가 아니고 국가가 영원성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는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선거가 꼭 정의로운 건 아니다. 일시적으로 시대적인 요구 상황에 의해서 조금 쉬어가라 하는 국민의 의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또 정권도 교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권도 교체된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좀 국회가 좀 엄하게 좀 견제를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국회가 좀 잘 이렇게 길을 들여가면서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아직 정권인 국민의힘 자유민주 세력에게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든다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벌써 백기를 들고 망연자실해서 자유우파 시민들을 실망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국민의 뜻이 본래 시대 정신으로 그 범죄자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고 지난 정부에 잘못한 것을 벌을 주라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2년 내에 주구장창 잡아넣겠다 하면서 잡아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너희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라. 잡아열 거면 잡아넣고 잡아열 게 아니면 그 소리 그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가에 존속하는 의미에서 정권도 교체되는데 총선에 조금 진 것이 무슨 그런 견제를 좀 심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 그렇게 망연자실할 일입니까? 저희들은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번에 총선에 조금 선방을 했고, 왜냐? 지난 10여년간 자유우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10년간 국회에 그 야당이라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그 탄핵당하고 나서니 그거 무능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 왜 탄핵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당이 해보라고 민주당을 대통령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너그가 하고 민주당도 지금 저쪽에서 박근혜 세력, 즉 자유우파들이 아직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까지 너그가 잡아서 일단 이 좀 무능한 자유우파들 저것들을 좀 정리를 좀 시키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끌고 가라 한 게 지난 정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이후에 이번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 너그가 해보라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2년 내내 한 게 아무 한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좀 더 믿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 다 맡길 수 없다. 그러니 너그가 국회를 좀 장악해서 그 지난 정부의 경험을 살려서 이게 좀 안정을 시키라. 아니 여와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지금 민주당밖에 표를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정권, 정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총선에서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점들을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공학이나 말이야 권력다툼 이런 걸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선에 질 수 있고 정권 교체도 될 수 있다. 이게 이미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남긴 메시지 아닙니까? 단임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좌절 혹은 선방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북두 시민혁명군의 투쟁의 목표는 무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북두 시민혁명군의 투쟁의 목표는 그 국가, 정권, 정부 모두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뭐냐 하면은 헌법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들이 약속하고 만들어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을 헌법을 바꾸지도 않고 유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이 바뀌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항목이 없어지면은 저희들도 정통성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엄연히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의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지금 조작되고 독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파화, 계급화함으로써 당파적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저는 다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맞추어서 민주당 국회에서 의회에서 거쳐야 될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투쟁의 목적이 헌법적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또 민주주의라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회복시키고 지켜나가는 것이 투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우리 국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치와 정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법치와 정치가 있는 것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그 어떤 그 소설로서 이야기되는 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답은 다를 것입니다만은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의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릴 때 배가 고파서 잠깐 빵을 훔쳐먹은 그것이 그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 그거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형사와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장발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회계에서 개가천선이 되었는데 그 법치를 따르는 그 형사는 저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법치가 우선인가 정치가 우선인가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법치가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그 행정학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부정부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의 발전은 부정부패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서 느껴볼 적에 생계형 부정부패는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창구에서 담뱃값을 주고 이런 거는 없어졌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형 비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잘 알다시피 부정부패라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그거는 그 업계에 조금만 종사를 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왜 범죄자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지 조국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로스쿨이나 의료 전문 대학원, 약학 전문 대학원 그 시절에는 그 권력자들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만 보고 그러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전두환이를 잡아였습니까?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송영길이를 풀어줘야 된다고. 왜? 그 당대표를 선거를 하면 누구나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아직 가난한 서민들이 봉급이 작아서 그때는 쌀도 팔지 못해서 쌀도 살 돈이 실제로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엄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법치를 하자는 것은, 이 나라를 정치로 훼손하자는 것은 나라를 미개국으로 만들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치가 너무 강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법치를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그래서 자유우파는 참 북두 시민혁명군은 앞으로 법치에 조금 더 액센트를 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둡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혼돈에 있어서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두 시민혁명군의 모든 목표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역사에서 봤듯이 이 세계는 자유민주 체제만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한 과거사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념투쟁, 혹은 조금 그거를 희석시킨 이야기로 단독정부가 아니고 통일정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있었고, 지역이 있어서 민간인끼리 서로 학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립하려다 보니까 그게 반대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945년도에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는데, 그때 한 30년 전에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소련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어요. 그 혼란기에 스탈린이 공산주의 독재를 통해 가지고 소련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열광했고, 더구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한국에도 밀려 들어와서 우리 인구의 한 80% 이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쉽게 말하면 환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갈등이 깊었고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 환장하고 환호하던 러시아 혁명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만에 망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그 체제가 기득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제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공산 독재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독재를 하라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라는데,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계급 독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권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러시아, 구소련의 공산 체제에 깊은 사랑을 표시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는 왕조, 조선시대를 모방해서 국민 정서에 맞춘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북한의 정치 체제를 교묘히 변화시킨 전제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왕조처럼 계급화하려는, 귀족 계급화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두 시민혁명군의 모든 목표는 국가의 미래, 즉 가장 기본적인 부국안민, 백성들은 부하고 부국, 나라는 부국, 나라는 풍요롭고 백성들은 편안한 그것을, 안전하고 편안한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그런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 원초적인 원론을 지켜나가겠다. 즉 한국의 미래가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의 투쟁 목표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밝혀놓겠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론 혹은 총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강의는 진부하고 그래서 오늘로서 이것으로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외부적인 요인인 부정선거를 지금 5년째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진부한 내부 총질, 이런 내부적인 요인을 주장하는 한풀이, 이거는 결국 네거티브로서 국민들의 그 식상,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경상도 말로 하면 학을 떼는 소리들을 이제 그만하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 쉬워요. 이제 자유우파들은 국가에 대한 미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지금 조금 어떤 그 북한의 왕조 체제를 모방하려고 하는 민주 세력, 민주화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함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제가 목표한 기간보다 더 빨리 구독자 200명을 달성했어요. 저는 이번 5월 초쯤에 200명이 달성되면은 저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해서 국토 순례를 떠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달성이 돼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는 대로 이 국토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국토 순례를 떠나서 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갑자기 200명이 빨리 달성이 돼가지고 그 여러분한테 약속한 기간이 제가 예상했던 준비 기간보다 단축이 돼가지고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더욱 응원의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이 검찰에 조지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조지는 거 아닙니까? 조지는 식으로 국민들을 다루고 뭐 의회 그저 의료대학 정원을 발표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무식하기 한이 없어요. 무능하기가.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뿌리가 깊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네거티브 부정선거론 그만하세요. 그런 우연의 일치로 드러나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 그런 거에 환호를 하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총선에서 가져올 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경북, TK, 울산, 강원 다 차지했잖아요. 서울은 본래 그랬잖아요. 서울은. 간혹 서울이 표를 많이 얻으면 완전히 대박이 나는 그런 선거였지. 그 서울 경기에서 이긴 선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때 이게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박근혜 간신히 3분의 1 차지했어요. 서울 경기. 선방한 거지. 그 잘 이긴 선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표수는 그대로 다 잘 나온 거예요. 그런 네거티브에서는 벗어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지혜를 짜고 그 조직화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고 국민들을 계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